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논술 천재 7강, 논술 초보가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 복사, 제시문을 그대로 복사하는 부분을 학생 글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3쪽에 있습니다. 53쪽. 논술 천재 교재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는 동안에 앞에 펴놓고 저도 보고 있고요. 모니터 상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걸 옆에 두고 꼼꼼히 보고 싶은 학생들은 사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논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죠, 그죠? 그리고 논제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빼먹어요. 누락이죠. 그 다음에 했던 말 또 합니다. 중복. 그리고 마지막이 복사입니다. 복사. 제시문을 그대로 갖다 베껴 쓰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글을 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글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한번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재를 봅시다. 복사 교재 53쪽입니다. 복사는 이제 제시문을 그대로 이렇게 조금 베껴 쓰는 학생을 가리킵니다.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논술에서 나와 있는 제시문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낯설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틀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베껴 쓰다 보니까 채점자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 이해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요. 왜 그렇죠?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술은요, 논술은 제시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제시문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제시문을 써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 문제는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쓰기 시간은 한 40분이고요. 앞부분에 우리 답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학생이 쓴 답. 그것의 실제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이 문제는 중앙대 2017년도 모의논술 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요 문제를 읽어 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드리고, 만약에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구글이라든지 어디든 들어가서 2017 중앙대 모의논술 치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쭉 떠요.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논술 관련 정보들은 인터넷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직해내고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지, 어지간한 자료들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에는 다양한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문제입니다. 한번 전에 앞부분에서 한번 읽어봤죠. 진정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각 제시문에 나타난 대화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써라. 자, 40분 안에 이 가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를 읽고 한번 여러분들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거 직접 써보는 거랑 강의만 듣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술 천재에는 42개의 연습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연습 문제만 차근차근 풀면 논술의 기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되어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42개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요, 교재에 아주 꼼꼼하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것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조금 감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글을 직접 썼다라는 전제하에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가제시문은 처와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인데 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교수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수의
말의 끝마디가 아우 피곤해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나아제 신문은 유명한 소설이죠. 그 광장 명준이랑 이 명준을 설득하는 그 북한 공산군 장교와 국군이 명준을 설득하는 장면인데, 명준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뭐라고만 하고 있죠. 중립국 계속 이야기를 해도 중립국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명준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아제 신문은 동물농장이죠. 조지 오웰이 쓴, 조지 오웰의 소설은 조지 오웰은 영미문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조지 오웰, 뭐 토마스 헉슬리, 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임스 조이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깊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동물들이 어때요? 지식이 딸려서 스노우볼이 말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간략한 어떤 간략한 어떤 문구를 만들어주는데, 표어를 만들어주는데 그것조차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이해력이 딸릴 때 소통이 되지 못하는 어떤 전형적인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제 신문은 최명길하고 김상헌이 서로 화친을 하느냐 마냐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인데, 둘 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지키는 길인가 라는 점에서 둘은 어떤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는 그 청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하나는 아니다, 화친을 맺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목적은 같으나 충돌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 5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겁니다. 이 5번 문제에 대한 어떤 자세한 해설 혹은 분석은 뒷부분에 제가 상위 5%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은 조금 꼼꼼히 넣어놨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연습 문제 6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앞에 문제에 쓴 학생의 글 중에 다른 글입니다. 제가 왜 자꾸 학생의 글들을 보여주냐면, 앞부분에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 심지어는 논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실수들을 제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글을 많이 안 쓴 학생들은 일단 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글을 조금 보여주는 게 실력 향상 혹은 논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문제 1입니다. 아래 학생의 답안은 한편에 완성된 글이 되었는가? 이 밑에 글을 읽어보고 완성된 글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를 보건 제시문을 보건 상관없이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글 자체로 완결성을 띠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거의 많은 경우에 좋은 글일 가능성이, 잘 쓴 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학생 답안은 차고, 누락, 중복이 있다면 어떤 문장에서 있는가? 꼼꼼히 읽어보고, 차고는 뭐죠? 논제를 잘못 읽은 거죠. 누락은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중복은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 2번을 넣어 놓은 이유가 앞부분에 대한 복습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문제 3 보겠습니다. 아래 학생의 답안은 1에서 9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9개로 되어 있어요. 가장 잘 쓴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를 넣어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학생의 글을 읽어보면서, 스스로 읽어보면서 이 글 잘 썼다, 이 글 못 썼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내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글을 읽어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자꾸 좋으면 어떤 부분이 좋고 이 부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상하지? 이렇게 따져보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습 문제 6번을 중심으로 복사 부분을 조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여기 쓰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논제의 개념어는 구체적으로.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논술 문제를 볼 때 논제 안에 어떤 개념어,
다른 말로 하면 주제입니다. 주제. 이 문제는 학교가 왜 냈을까요? 학교가 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진정한 소통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은 각각의 제시문 가나다라에 나타난 어떤 대화의 상황은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부재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아이들이 잘 캐치해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쉽게 말하면 주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을 독해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문제다. 특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제를 던져주고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독해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단국대, 동국대, 외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은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주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독해만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이 쓴 글을 한번 보죠. 가라에 의하면 진정한 소통의 기준에서 각각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과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 일단 1번 문제가 가나다라에 나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진정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대화의 문제점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자, 근데 이 학생이 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잖아요. 첫 번째 문장 요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1번을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크게 켜서 안 봤다고 해서 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하지 말고, 여기 이 학생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글 있죠. 요것들을 뒷부분에서 뜯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보면 이 학생이 쓴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의 반복이죠? 그냥 논제의 단순한 반복이에요. 논제가 어때요?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근본 원인을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진정한 소통의 기준에서 문제랑 근본 원인이 있다 라고 쓰면 그냥 논제의 반복이죠. 그죠? 논제를 그냥 옮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딱 보면 얘는 왜 논제를 그냥 갖다가 복사를 해놓고 있지?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있으나마나한 문장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해력, 논리력, 사고력을 볼 수 없죠. 왜 그렇죠? 논제를 그냥 옮겨 써 놓았으니까. 이건 점수의 가점이나 감점의 요인으로 하등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고지 칸만 채워놓은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글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꾀꼬리처럼 반복해서 쓴 글은 좋은 글이 아니다. 자, 논제에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제시문 가나다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이 첨가되면 좋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예시답을 제가 써놨는데, 가나다라는 공통적으로 대립되는 소통의 양상이 나타난다 라든지, 아니면 가나다라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라든지, 아니면 가나다라를 좀 더 길게 쓴다면 각각의 대화 상황을 구체화해서 부부간의 대화, 남북 설득자와 명준, 스노볼과 동물들, 채멜길과 김상헌의 대화가 나타난다. 이들의 대화는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구체화해서 새로운 정보를 줘야 학교가 어떻게 느껴요? 이 학생은 제시문을 조금 잘 읽었구나. 뭔가 꼼꼼하게 독해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처럼 조금 전에 쓴 학생처럼 쓰면요, 어때요?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시문을, 논제를 그대로 복사한 형태의 글은 있으나 마나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에서 처와 교수는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가 피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가 피곤하기 때문이다.
일단 가의 상황은 잘 썼어요. 처와 교수가 서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면 교수가 왜 피곤할까까지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문장 3을 보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논제가 뭘 물었죠? 근원적인 원인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근원적인 원인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독해를 꼼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글이 되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왜 피곤한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자, 눈에 띄죠? 제시문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어때요? 갖다 복사해 놓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럼 왜 피곤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꼼꼼히 보면 제시문 안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안 쓴 거야. 특히 문학 작품이잖아요. 문학 작품은 독해를 조금 꼼꼼히 해야 되는데 독해를 아예 안 한 거죠. 머리에 첫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가급적 벼려라. 이거 뭐냐면 딱 보니까 피곤하네?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피곤해서야.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요. 요거 때문이지. 특히 고등학생들이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문제야. 아니, 이기적인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당연한 이야기는 하나만 한 거예요. 이기적이면 무엇 때문에 이기적인지를 찾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쓰지 마세요. 그래서 논술에서 제시문을 쓸 때는 제시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를 쓰는 겁니다. 내가 제시문을 어떻게 이해했나를 쓰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이해한 바를 파고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시문을 한번 봅시다. 번역은 언제 끝나지? 마누라가 물어봐. 그러니까 어때? 밤낮 원고를 잘리잖아. 번역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든 빨리 끝나. 집도 수리해야 되겠고 축은기도 사야 되겠고. 이번 달에 또 아버지 생일이잖아. 왜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교수에게 이것저것 정말 많이 요구하죠. 그죠? 제발 돈 좀 갖다 줘. 빨리 일해서 돈 좀 벌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나 아내의 어떤 요구나 욕구에 치인 거죠. 제 이야기 같네요. 자, 어때요? 둘 다 보니까 자기의 입장만 반복하잖아요. 자기의 입장만 반복해서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죠. 대화를 자세히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이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어때요? 막 요구만 하게 되면 어때요? 소통이 돼요? 안 되죠. 그죠? 공감하려는 어떤 노력, 자세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피곤해요? 일방적으로 요구를 당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죠?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안 해요? 간단해요.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그 얘기 말고 뭐 딱히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상대에게 강제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뭐 서로가 기대하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문학은 어떤 하나의 어떤 사례잖아요. 이 사례가 그냥 피곤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라고 하는 이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학 작품이 나올 때는 상징을 해석해 줘야죠. 은유 메타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피곤해를 있는 그대로 피곤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건 초딩 수준의 글이라는 겁니다. 문학이 나오면 어때요? 문학이 담고 있는 어떤 상징을 해석을 해줘야지. 그래야 똑똑한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장교가 명준에게 질문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의 명준은 장교의 어느 말이든지 중립국이라는 일관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소통에 문제가 된다. 그냥 제시문에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설이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냥 중립국, 그대로 갖다 복사해 놓은 거죠. 왜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어떤 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징을 해석하려고 안 한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명준이 나온 다 제시문을 읽을 때는 중략되어 있거든요. 중략되어 있는 이게 나 제시문이죠. 중략되어 있는 앞뒤를 꼼꼼히 조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논술 제시문을 보다 보면 모든 제시문을 다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중략을 해놓고 중요한 부분만 살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중략 앞뒤로는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꼼꼼히 독해 버릇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 나 제시문은 뭘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냐면, 이청준의 광장은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다 읽었거나 읽지 않더라도, 책 내용은 상당히 길죠.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능에 여러 번 나온 제시문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전후 소설이고, 이청준 소설은 꼭 광장이 아니더라도 자주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대화나 소통,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이청준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쓰냐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환멸, 일방적인 어떤 강제가 소통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누가 더 문제죠? 남북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명준이 더 문제예요. 명준은 아예 대화를 거부하죠. 명준이 하는 말이랑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중립국. 그죠? 누가 문제예요? 남북 대화의 당사자들은 뭔가 전달하려고 하지만, 설득하려고 그래도 시도는 하잖아. 근데 명준은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배경 지식만 가지고 글을 쓰면 안 되면, 배경 지식이 있는 건 좋아. 배경 지식이 많으면 훨씬 더 논술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글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참고 자료이지, 항상 글을 쓸 때는 논제와 제시문에 근거해서 대학이 묻는 어떤 의도, 질문을 중심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은 글을 쓸 때는 잠깐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 상황만 놓고 보면요, 명준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남북의 설득자보다 명준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다 제시문에서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들이 머리가 딸려서 이해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고 할 때는 화자와 청자가 있고, 화자와 청자를 매개해주는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통한다라고 할 때는 소통의 당사자가 있는 거죠. 그럼 진정한 소통이라는 건 뭐죠? 이런 소통의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감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죠. 그죠? 그러면 진정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문제이거나 청자가 문제이거나,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화자가 문제이거나 청자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화자가 뭔가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동물들이 누구죠? 주인공 스노우볼, 그죠? 스노우볼의 어떤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이해력과 지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라에서 이제 제시문은 최명길하고 김상원의 대화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은 같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가나다라는 각각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란 화자와 청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화자와 청자의 올바른 이해와 배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잘 썼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학생이 그 지금 1에서 9번 문장까지 보면 뭔가 빠져 있는 문장도 있고,
어떤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거도 보면 다에서 동물들이 한 줄의 격언을 잘못 외우고 있다. 그 원인은 동물들이 머리가 둔하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거는 잘 쓴 부분입니다. 그죠? 요거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잘 표현해 서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와 배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따져보면 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 학생의 글은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논제에서 요구한 답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답을 썼어요. 그래서 피상적인 답의 느낌이 납니다. 논제도 뭘 요구했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했죠.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은 것 같아요. 학생의 사고력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조금 큰 아쉬운 점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제시문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이 학생이 제시문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채점자가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시문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 풀 때는 제시문을 토대로 질문,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어때? 완전히 새로운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제시문을 옮겨 적는다라고 단순히 요약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학생의 사고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사고 능력. 대학은 학생의 사고 능력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쓴 글은 사고 능력이 안 드러나면 대학이 어떻게 합격을 시키나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강의까지 해서 논술 처보를 벗어나는 법, 이제 복사 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점검을 한번 해보죠.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한 겁니다. 논술 초보를 벗어나려면 일단 글 자체가 말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글 자체가 완결성을 떼야 됩니다. 글 자체가 완결성을 띄지 않으면 아무리 잘 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써도라는 말이 성립하지는 않겠네요. 자, 두 번째,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된다. 논제가 묻는 것에 정확히 숙지해서 글을 쓰셔야 되고요. 논제와 제시문의 어떤 착오를 줄이자. 논제를 잘못 읽거나 제시문을 잘못 읽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훨씬 중요한 게 논제를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논제의 요구에 누락된 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질문에 있으면 질문에 모두 답을 해야 되시고, 글쓰기에 중복은 필요 없다. 했던 말 또 하면 안 됩니다. 제시문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가급적이면 버려라. 딱 글을 보고 피곤해야 이해력이 떨어져야 한 발 더 들어가서 왜 피곤한지, 왜 이해력이 떨어지는지를 상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제가 써놓은 1에서 7번 정도까지만 완벽하게 숙지를 해 놓으면 상위 10에서 7%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것만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동국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은 요것만 갖추고 있어도 충분히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알겠죠? 자, 논술 초보를 벗어나는 법, 상위 10%에 들어가는 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